이번 시간에는 팀즈의 검색 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코치는 효과적인 검색을 돕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광고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검색 코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코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팀즈의 탭에서 탭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많이 추가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보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검색이라고 치면 검색 코치가 나오게 됩니다. 검색 코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검색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광고 없음부터 해서 수업별 사용자 지정 가능까지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사용 방법이 궁금한 경우에는 여기 동영상을 또 참고할 수 있고 참고 링크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자, 팀즈의 탭에 검색 코치가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코치를 더 큰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 탭 확장을 눌러줍니다. 검색 코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기본 UI가 보이게 됩니다. 도메인, 파일 형식, 날짜 범위, 연산자 이렇게 4개의 메뉴가 보이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UI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업 설정에는 필터 기능이 있어서 이 검색 코치를 수업 환경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코치 검색창에 코로나19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도 이렇게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한국어 검색 결과들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문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영어로 된 답변부터 또 한국어로 된 답변 등등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이 팀즈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이나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 풍부한 검색 결과를 얻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현재는 단순 검색을 했는데요. 다양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신뢰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뉴스 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 가드 100%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 사이트는 9가지 표준을 모두 준수한다고 하면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드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된 사이트들은 뉴스가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뉴스가드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비스들은 이렇게 뉴스가드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드가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높은 투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한번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결과값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도메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 체크가 되어 있고 각종 도메인들 그리고 국가 등등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의 정부기관과 관련된 사이트로 한정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gov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ov로 도메인이 된 사이트들만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du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메인이 .edu로 된 사이트들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결과를 특정 국가로 좁혀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개 국가로 좁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KR 그리고 JP로 좁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눌렀더니 한국과 일본의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이트, 일본 사이트로 검색 결과를 좁혀줍니다. 다음은 파일 형식 메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다가 챗GPT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챗GPT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챗GPT와 관련된 링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챗GPT와 관련된 PDF 문서들을 찾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일 형식을 눌러줍니다. 자, 파일 형식을 눌렀더니 이렇게 PPT나 PDF나 워드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PDF만 필요해서 PDF 파일을 검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PDF를 클릭을 합니다. PDF를 클릭을 했더니 검색창에 파일 타입을 PDF로 검색한다고 바꿔줍니다. PDF가 탑재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GPT와 보안의 문제에 관한 문서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클릭을 해서 링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갔더니 PDF 파일이 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던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문서가 워드 문서라고 했을 때는 워드 문서를 클릭을 해주면 관련된 링크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워드 문서를 찾아주게 됩니다. 날짜 범위 메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코로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검색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면 날짜 범위를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지난주까지의 동향을 보고 싶다면 지난주를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자,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 범위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주고 검색을 하면 그 기간 내의 기사들이나 링크들이 검색되게 됩니다. 연산자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자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검색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옴표부터 or, not, and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옴표 메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검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워낙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블루제이스가 토론토와 블루제이스라고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점점점 검색 결과를 찾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 토론토만 따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하고 싶었던 것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인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상관없는 토론토만 관련된 그런 검색 결과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연산자의 따옴표를 이용을 하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관련된 정확한 단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or, not, and 이런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연민 또는 공감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키워드가 모두 결과에 포함되도록 해서 검색 범위를 좁혀주게 됩니다. not 연산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검색 결과를 좁혀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민을 검색할 때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고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색 코치에서는 수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이 필터 메뉴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설정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필터가 보이게 됩니다. 자, 필터에는 메뉴들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코치에서 도메인 기능을 설명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파일 형식부터 연산자 버튼이 켜 있으면 학생들이 다른 것들을 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나머지 기능들을 끄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도메인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필터들은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라고 하는 필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를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학생들은 흔히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료들을 찾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양질의 검색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이트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교사가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이트를 넣어주었습니다. 6개까지 추가가 되고요.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적용까지 누르면 5번째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 생물이라고 검색을 하고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교사가 미리 제공해 놓은 해양 생태계에 들어있던 사이트들에서 자료들을 검색해 주게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튼을 비활성화해서 적용을 누르면 사라지게 되고요. 또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팩트체크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기능은 수업 설정에 가서 필터 버튼에서 사실 확인 버튼을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적용을 눌러주면
팩트체크부터 시작을 해서 3개의 사이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코로나 백신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사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3개의 사이트 중에 factcheck.org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코로나 백신이 안전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체크하는 사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뉴스가드가 100%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org에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번역을 하면 한국어로도 효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 메뉴를 이용을 해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금 더 편리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 코치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검색 코치 기능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팀즈 내의 이 인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의 검색 동향과 방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사이트 내의 검색 코치를 클릭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별로 검색을 얼마나 시도했는지, 또 첫 번째 결과만 열린 경우,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열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검색 필터를 어떤 필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도 사용 횟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메인 필터를 학생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거나 검색할 때 어떤 형태의 파일 형식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도메인도 어떤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검색한 검색어의 빈도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제출하거나 또는 과제를 제출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검색하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검색 코치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코치를 해줄 수 있고요. 검색을 더 잘하는 방향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렉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는 학습자의 감정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크인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습 관련 서비스들이 학생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것 위주였다면 리플렉트는 학습자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교사는 더 건강한 교실 구축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는 오늘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한 주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교우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제에 대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는 팀즈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원노트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체크인을 통해서 리플렉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날의 감정, 그리고 한 주간의 감정, 또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체크인 아이디어 살펴보기를 눌러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하고요. 얼마 동안 열려 있을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느 채널에다가 표시할지를 물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제너럴에 많이 하겠지만 필요한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에 게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너럴에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어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응답을 볼 수 있지만 이름은 볼 수 없음. 그리고 학생에게는 응답 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학생은 응답을 볼 수 있지만 이름을 볼 수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리플렉트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교사가 리플렉트를 배포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보기 데모를 눌러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중에 본인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체크인 만들기를 합니다. 자, 체크인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팀즈에 배포된 이 리플렉트를 학생들이 체크인을 하면 응답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감정에 대한 체크인뿐만 아니라 특정 항목에 대해서도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채널을 선택을 하고요. 체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최근의 교우 관계에 대한 리플렉트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과목이나 과제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읽기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 읽기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이 읽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 체크인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를 리딩 채널에다가 게시를 했다고 했을 때는 채널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인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읽기 과제의 수행 정도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플렉트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이 과제를 학생들에게 수행하도록 배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단순히 페이지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리플렉트를 추가해서 배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수행할 전자필기장 페이지입니다. 이 하단에다가 리플렉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렉트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면 컨텐츠 이해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추가해 줍니다. 리플렉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리플렉트가 들어온 페이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해 줍니다. 배포한 페이지는 학생들을 클릭해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리플렉트가 포함되어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한 뒤에 학생들이 리플렉트를 클릭해서 자신의 감정을 체크인하게 되면 교사는 이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과 이해도 등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리플렉트에서 체크인한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기분 상태를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결과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함께 보기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한 학급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감정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과 함께 본다고 할 때 이름이 보여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름을 숨기고 감정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데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4명밖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 풍성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퍼센트 표시를 누르면 퍼센테이지도 보이게 됩니다. 추세 탐색하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현재 학급의 감정 추세가 어떤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의 감정 추세를 클릭을 했을 때 전반적인 체크인 횟수나 참여도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학급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면 7월 19일에 학생들의 기분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의 단어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별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 분포를 눌러보면 이렇게 감정을 요약해 주는 화면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노트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배포한 리플렉트인 경우에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내려가 보면 건설기술 224페이지의 내용을 1번 학생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고 2번 학생은 이해했다고 하고 3번 학생은 배우고 있다고 하며 4번 학생은 이해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의 정도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도 이 리플렉트에서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는 인사이츠 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츠 화면에는 다양한 결과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리플렉션을 눌러보면 좀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그런 화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급의 감정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트의 상위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츠에서도 리플렉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플렉트에는 이렇게 휴식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재밌는 활동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리플렉트는 학생들의 감정, 교우 관계,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감정들을 피드백 받아서 조금 더 건강한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즈의 인사이츠는 학습자의 학습 상태와 습관 및 감정,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학습과 감정, 그리고 디지털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이전보다 학생들의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인사이츠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디지털 활동부터 과제, 읽기, 리플렉션, 검색 코치, 그리고 이외에도 팀즈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교실과 수업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클래스 보고서 하단에 스마트 클래스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활동, 또 과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디지털 활동들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학생별로 활동한 내역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얼마의 기간 동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활동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정 과제나 특정 활동을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지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메시지를 남기거나 회신을 남기는 등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임이나 리플렉트,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할당 등 많은 활동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큰 장점은 학생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 시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클래스 보고서의 과제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메뉴에 들어가 보면 과제별 평균 성적이나 성적의 추세, 학생당 성적 및 과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제별로 평균 성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성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포나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별로 어떤 평균 성적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과제를 어떤 것을 제출했고 누락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과제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점수 등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하나 놓쳤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봤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특정 과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디자인하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받은 이 과제에 대한 평균 성적이 나와 있고요. 그 성적 분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1은 이 과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별로도 전체적인 성적과 추세, 그리고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의 기분, 교우 관계, 그리고 특정 과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렉션 역시 질문의 형태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물어본 질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과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별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 코치 역시 앞에서 다뤘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학생들의 검색 시도와 또 검색 결과 여부, 어떤 필터, 어떤 도메인을 활용했는지, 어떤 파일 형식을 주로 필터링했는지, 주로 사용한 도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등 워드 클라우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학급 전체에 대한 모습이고요. 각각의 학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특정 학생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디지털 활동부터 검색 코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감정의 추세, 최근의 주요 감정들, 그리고 성적의 추세,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해 활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디지털 활동을 눌렀을 때 이 학생의 개별 활동들을 더 면밀히 볼 수 있고요. 과제 역시 어떻게 제출되고 성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학생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 이의 감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는 어떻게 검색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이츠는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무엇을 찾고 탐색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인사이츠를 잘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급을 경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문제를 풀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